대입제도 및 진로 설계 이게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사교육 업체에서 설명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사실 굳이 내가 이걸 안 올리려고 했던 거고요. 대학은 어떤 학생을 찾나 이 경우에서 정시하는를 보고 들어온 애들은 중도 이탈률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전형으로 하는 들어온 애들이 덜 휴학을 하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이 종합전형의 애들을 뽑으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공부는 평범한데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고 학교에 관심이 많은 학생을 대학은 선호하게 돼 있다. 그래서 보고서 등 자신의 역량 표현을 잘 해서 대학에서 원하는 학생이 되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대입 이슈 중에서 의대 정원이 증가하잖아요. 근데 이 의대 정원이 증가하는 게 나는 사실 우리 애가 의대 갈 거 아니니까라고 무심하게 봤는데 대학 입학 정원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의대 정원이 많아지면 다른 과에 정원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의대 정원 증가에 대해서 좀 유심히 봐라. 사실 올해는 증가한다고 하지만 그 다음 해부터는 좀 줄 걸로 예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의대 정원 증가에 따른 영향 뭐 이렇게 스카이 자연 계열이 어떻게 될 거냐. 이 의대 정원이 많아지면 N수생들이 많이 들어올 거고 이 N수생들이 1등급 비율보다 넘치게 되면 이게 현역인 애들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N수생들이 많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 애들 등급이 한 등급 한 등급씩 떨어지니까 최저를 못 맞출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의대 증원과 최상위권의 움직임을 좀 잘 눈여겨보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수험생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출 우려도 생길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시에서 뭐 교과 뭐 종합 논술 전형 이런 걸 통해서 점수가 안 되는데도 왜 지원을 하는 애들이 있을 거잖아요. 정시로 애들이 막 빠지니까 그랬을 때도 정시로 빠진대 저기. 아니 의대를 보려는 애들 때문에 수시에서 경쟁률이 떨어지는 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경우 지원할 수도 있는데 이제 수준이 충족이 안 되게 되면 그래도 수시로 안 뽑다 보니까 그런 부분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잘 챙겨보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의대 정원이 증가하게 되면 공대 상위권 학과가 빌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 빈 구간이 발생하는 가능성을 좀 봐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우리 사교육 업체에서 들어봐서 알잖아. 대학은 똑똑한 애들 뽑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경쟁률이 낮더라도 뭔가 그냥 내신만 좋은 애들을 그 수능 점수 못 맞추는 애들을 뽑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대 정원 증가가 이슈 하나고 이슈 2는 전공 자율 제도 선택제 도입이에요. 근데 무전공 하는 애들. 이게 되게 웃긴 게 고등학교는 고교 학점제라고 그래서 진로를 잘 선택하라고 하면서 대학에서는 또 전공 자율 선택제를 그런 퍼센테이지를 점점 확대한다는 거죠. 수도권 25%, 국립대 30% 확대 추진. 그러니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건데 여하튼 2028년 후 더 확대될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공 선택을 제대로 못한 아이들이 대학 들어와서 진로 체험의 기회를 주는 거다. 이렇게 하고 이게 대학 무전공 입학 속도 조절, 올해는 의무 아닌 선택.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이렇게 늘어나는 학교가 있고 16개 대학에서 다 하고 있다. 다 할 거다라고 했는지 다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전공 자율 선택제 모집 단위가 선호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특히 이 수능의 중요성이 증가한다고 했거든요. 수학 영역에 대해서 대비를 해라. 학생부 종합전형은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라 융합물을 고려한 교과 이수를 해야 되고 결국 전형 요소에 따라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도입되니까 이런 것도 잘 맞춰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슈 3은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는 대학 가기 힘들다. 이렇게 금지하고 있으니까 꼭 그 학교 폭력에는 걸리지 않도록 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무리하게 되면 2028 대입 개편의 방향에서 현 중3부터는 2028 대입을 치른다. 개편의 핵심은 수능시험 플러스 고교 내신이다. 학생부 잘 챙겨라. 그리고 수능시험 같은 경우는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통합적, 융합적 교육 목표를 가진다. 이게 통합, 융합 때문에 우리 통과, 통사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교 내신은 공정성 확보와 혁신적인 평가 방식. 그래서 뭐 5등급제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는 거. 뭐 쭉 그런 거고요. 그리고 개편 방향에서 뭐 과목들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 통사, 통과. 이게 다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다. 그리고 이거 수학 같은 경우는 대수, 공통수학, 대수, 미적, 확률과 통계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심화 수학이 빠진다는 거.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도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화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래서 수능 개편안을 요약한 거 보면 영역별 평가 방식, 점수 체계, EBS 연계 방식은 50% 유지된다. 그리고 선택 과목은 폐지되고 통합형으로. 사회 예전에는 뭐 문과, 이과 해가지고 각각 또 선택하는 게 뭐 물화, 뭐 생지 뭐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런 옵션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게 다 폐지되고 통합형으로 된다. 그리고 심화 수학이 제외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요 부분은 사실 전공 선택할 때 자기 전공이랑 고려해서 그 고등학교 과목을 잘 선택하라고 하기 때문에 요 부분이 공대생한테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에 대한 유불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조금 해소한 거고 큰 변화는 없다. 그리고 수능 비중과 영향력은 변화가 없다. 대신 탐구 학습량, 그러니까 사탐과 탐이 1학년 때 배운 것을 다시 공부하다 보니까 거기에 플러스 심화된 공부를 해야 되니까 탐구 학습량이 다소 증가할 거다. 그리고 1, 2학년 학교 수업 비중이 확대될 거다. 이거 내신이 왜 3학년 때 배우는 그 융합 과목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신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있지만 1, 2학년 학교 수업은 좀 내신 부담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사실 요 5번째에 있는 그 고등학교마다 학점 배당 기준이 특목자사고 뭐 이렇게 뭐 조금 다른데 이거는 특목자사고는 각각의 또 커리큘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학교별로 뭘 봐야 될 것 같고 뭐 여기서는 3년 동안 192학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 이게 아까 전에 거기 2강에서도 학기제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학기제로 간다는 걸 좀 염두에 두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교과의 수능 출제 범위 뭐 그냥 이거 봤었고 그리고 그래서 2028 대입제도 이건 내신 개편안이에요. 1, 2, 3학년 동일한 평가 체제를 가지고 있다. 9등급제가 5등급제가 된다. 전학년 전과목. 근데 일반과 특목자사고가 장단점과 유불리가 존재하니까 각각 자녀분들의 좀 특성을 보고 결정하시라라는 말을 했고요. 지식 암기 위주 평가가 아니라 사고 문해력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오지선다형이 아니라 논소술 평가 중심이다. 우리 애들이 고등학교 들어가면 논소술형 평가가 내신에서는 되게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 등급에서 비율을 확대하고 다수의 동점자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교과 성적만으로는 학생을 선발하기 어렵다 보니까 교과 전형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 요소를 도입한다는 거예요. 이 다양한 평가 요소가 수능 최저, 학생부 기반 면접 등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교과 플러스 서류의 학생부 교과 전형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5등급제로 바뀐다는 거. 그리고 사회융합 선택은 그 석차 등급 미산출된다는 거.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계속 그 얘기는 같이 나와요. 근데 심화 수능이
심화 수학이 수능에 미포함된다는 거 이걸 강조하는데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교육이 아니라 그 전공 선택해서 공대로 가야 되면 이제 심화 수학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전에 사진으로 보내준 거 있잖아요. 정성평가로는 교과, 논술, 종합이 있고 그다음에 정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교과에서는 교과 등급, 수능 최저, 그러니까 일부 학교에서 그렇고 정성평가 일부에서 이렇게 들어간다.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는 교과 역량이나 논술 역량, 수능 최저 막 이런 걸 보고 있고 종합 같은 경우도 교과 성적이 중요하고 활동, 뭐 수능 최저가 중요하다. 이러면서 이런 쪽에서는 정성평가에서는 캠프 발표회 보고서 등 잘 챙겨가지고 생기부에 기록될 수 있게 해라. 그리고 정시 같은 경우에 이 얘기를 거기서 얘기한 거예요. 수능 성적뿐만 아니라 교과 역량이나 교과 평가가 일부 반영될 수 있는데 학교 생활 기록부를 반영될 수 있으니까 잘 챙겨라. 여기서 보면 서울대가 2023 대입 대2부터 대2부터 교과 과목 이수 내용, 교과 성취도, 학업 수행 내용이 직윤에서 40%, 일반 20%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차피 직유는 안 되니까 이 강에서 말한 건 일반 20%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2024 대입 졸업생 대1부터 정시는 1부 전형 427명의 교과를 반영한다. 3-2까지 전 교과 등급 반영 20%. 연세대는 고2부터 교과는 전과목 반영, 등급 또는 성취도별 점수 부여. 한양대는 2026 고2부터 수능 90 플러스 학생부 종합평가 10이 들어가니까 좀 이런 부분 되니까 내신 좀 잘 챙겨라. 그런 언급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 강에서는 이거 점수 등급에 따라서 1점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하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말했고 그 점수가 정말 의미가 어느 정도 있는 건지는 나도 좀 애를 학교 들어가서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입은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정시 수능이 있는데 논술 같은 경우는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보인다. 그리고 수능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교가 증가할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 이렇게 있어서 단과대별로 어떤 걸 이수해야 되는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무슨 과목을 들었는지 원하는 학과 학교에서 필요한 과목 이런 거를 잘 챙겨가지고 관심을 보이고 잘 들어줘야 되고 근데 이런 게 잘 안 됐을 경우 자율전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너무 이제 분절되는 거에 대해서 좀 노력이 필요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대학이 원하는 학과와 학교에 들어가려면 과목별로 과목 세특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중요하게 잘 챙기고 그래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보여주라고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자꾸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을 이렇게 발표할 테니까 관심 있게 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 서울대가 중요한 건 서울대를 따라서 다른 대학교도 따라가니까 그런 것도 아까 의대 입시 지원 이런 것처럼 계속 살펴보란 얘기고요. 여기서 아까 출결 상황이 중요했잖아요. 내신에서도. 그래서 미인정은 결석 같은 경우는 꼭 없어야 된다. 질병 결석 같은 경우는 점수하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학교생활 기록부, 교과학습 발달 상황, 독서활동 상황, 행특 및 종합 의견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도 진짜 독서 엄청나게 강조하시더라고요.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 각 과목 세특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는 거죠. 500자로 구성되고 보통 두세 개 활동이 들어가는 게 좋은데 독서랑 연계해서 어머에서 알게 됐고 뭐뭐에서 탐구했고 그래서 이렇게 발표했다. 했다. 발표하지 않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뭐뭐 했다까지 연결될 수 있게 자신의 역량을 잘 보여주는 방향으로 챙기라고 했고요. 역시 이게 독서랑 세특이랑 연결되니까 이거 잘 연결되도록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특이 중요한 이유가
과목별로 500자잖아요. 그리고 학종 평가 요소를 가장 많이 담아낼 수 있고, 이게 평가 기록 중 가장 분량이 많다 보니까 잘 챙기라는 얘기예요. 지금 2028 대입 제도에 따라서 수시원서는 6개를 넣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6장 카드가 있으면 2개는 상향, 2개는 뭐 안정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애들이 의대로 빠지게 되면 괜찮은 학과 뭐 공대 이런 데 빌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자꾸 보라고 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많이 비는 학과에서 추한 몇 가지 몇 번째까지 불합 뭐 합격 뭐 이런 거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잘 챙겨 보라고 하시네요. 여기까지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참고 사이트, 대학 진학 정보 사이트, 그리고 요거 가이드북까지 낸다고 그러고요. 5월이나 그 전에 요건 탑재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그리고 고입 대입을 위한 고입 정보 포털, 하이인포 대입 정보 포털, 하이자 이런 게 있으니까 보시라고 하네요.